앞서 살펴본 대로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세계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도 충격이 적지 않은데요. 작은 파편으로 끝날지 아니면 작년 초와 같은 악몽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 등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마이크론 변이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김경영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중증도, 전파력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는데요. 증시에는 좀 충격이 벌써 강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저 부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적당할까요? 네. 이 칼싸움을 할 때 칼을 확 빼면 안 무섭잖아요. 네. 칼을 요만큼 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네. 우리가 너무나 지금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예.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가는지 치명률이 얼마인지 그러다 보니까 예. 불안정성이 나오는데 예. 미국 현지 언론들이 평가한 걸 보면 예. 자 오미크론 먹구름이다. 먹구름이다. 아니다. 아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 아니다. 금리 인상을 늦추게 하는 묘수이다. 네.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왜 오미크론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예. 현재 미국 달러가 강세로 넘어가는 변곡점이에요. 강세로 그때 가는. 툭 튀어나와서 이게 지금 어떤 잠재성이라든가 이런 게 예.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뭐 우리 증시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다 겪었거든요. 예. 증시의 코로나19 면역력도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인데 아.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굉장히 이런 좀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뭐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25%를 올랐어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요?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한 번은 조정장이 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2% 3% 첫날은 뭐 많이 떨어졌다 다시 이제 1.5% 예. 올라가서 다시 이제 반등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자로 말씀을 드리면 네. 건강한 조정을 한번 받고 갔다. 그래서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제 예. 산타랠리가 뭐 계속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다. 아니면 지금은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산타랠리의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다.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면역 기능, 증시의 면역 기능도 조금 강화됐다. 강화했대. 예.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증시 어제 뉴욕 증시가 좀 오르니까 오전에 시작하면서 강세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점점 힘이 빠지더니 예.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 야 이거 오미크론 이게 함부로 볼 게 아니다. 뭔가 심각하다. 이렇게 좀 투자자들이 좀 걱정 모드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제 일설의 이제 의사분들은 예. 전파력 한 5배 정도 높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 사망률 한 8배까지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정확한 뭐 자료가 안 나왔지만 예. 일단 뭐 전파력이라든지 사망자 수도 5배 이상 높은 걸로 나왔겠고 예. 오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환자가 10,000명 이상 나왔습니다. 90%가 다 오미크론 관련된 환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퍼지고 있고 예. 유럽과 일본, 뭐 홍콩 이런 데서 이미 확진자가 나왔고 미국도 이미 유입됐다고 이제 파우치 소장이 어제 얘기했죠. 근데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겠다. 만약에 봉쇄를 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2% 마이너스 폭락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해서 플러스 2%가 나와서 예. 미국 나스닥은 또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올랐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만 정말 네. 굉장히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미국이 오르면 한국도 같이 오르는 게 이제 커플링 현상이고 예. 우리나라도 동조화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안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예, 이게 지금 환율도 지금 제가 항상 외환보 요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터키가 지금 환율이 2배 올랐습니다. 터키 리라가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제가 값이? 그 환율과 그다음에 그 외환보 요구 그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제가 한번 봐주시면 예. 지금 터키는 작년 말 기준으로
GDP 대비 환율과의 이제 정규 분포를 제가 한번 해봤더니 예.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만 굉장히 심각한 수준 예. 되고 있는데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존해서 국제금융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GDP 대비 외환보유 자체가 25%밖에 안 되고 네. 그 터키가 한번 보시면 네. 터키가 지금 현재 보시면 12%밖에 안 되거든요. 터키가 예. 12% 작년에 그렇죠. 작년 말 기준입니다. 2020년 말 GDP분의 기준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12%. 12%고 네. 한국도 이제 한 28%, 27%쯤 되는데 굉장히 취약한 나라다.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인디아 이런 나라가 예. 외환 보유고가 항상 낮아서 외환 위기 후보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레자일 파이버 외환 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5개 국가가 터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도 한 6번째로 굉장히 취약한 나라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터키가 환율이 2배로 폭등하면서 리라와 가치가 반토막 났습니다. 네. 이게 혹시나 이런 우려가 전파되진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하나 있고. 그런 걱정이 그런 불안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전조가 우리 증시가 빠진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 우려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통화 수업가 당장 다음 달에 만료가 됩니다. 한미 통화 수합.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600억 달러를 미국에서 쓰고 있는데 600억 달러 중에 200억 달러 이미 소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신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너무나 크게. 예.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환 위기를 안 겪었던 예. 홍콩이나 싱가포르, 대만은 전부 다 90%, 100%가 GDP 대비 외환 보유를 비축하고 있다. 예. 우리나라만 이렇게 항상 미국에 의존해서 국제금융시장이 있다 보니까 환율이 1,200원 가까이 왔고 네. 이런 취약하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맥을 못 추는 이유로 이런 환율 부분 외환 보유액 문제를 들었는데. 지금 이제 다 굉장히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예. 그게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 요번에 오미크론 들어온 다음에 우리 환율이 무덤덤합니다.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뭐 조금 약간의 네, 변화 그러니까 큰 이게 변화 없는 뭐 거죠. 확확 씌워야 네. 되는데 환율이 그냥 무덤덤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진짜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몇 개가 없어요. 예, 예. 환율로 또는 수급으로 딱딱 가면 되는데 수급이야 뭐 나온 숫자니까 그거는 뭐 예. 겉보기만 하는 거고요. 환율에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텐데 환율이 오미크론 나온 다음에 무덤덤한 이 상황 네. 굉장히 이것도 특이한 것 같고요. 예. 한국장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억지로 맞추는 게 예. 지금 MSCI 지수 변경을 지금 해서 이제 뭐 어저께부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들어갔거든요. 내일부터 지수에 편입이 되고요. 예. 그거 할 때는 좀 장이 이제 출렁거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건지 지금 사실 솔직하게 뭐 제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장이 디커플링되고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는 지금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요. 미국 시장 어제 반등을 했는데 우리 시장 그 흐름의 영향을 못 받고 떨어지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그게 굉장히 어떤 좀 자신감의 표현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경제를 바이든, 너무 걱정해서 예. 그런 거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사상 최악의 지지율입니다. 한 40%밖에 지지율이 안 나오고 바이든 대통령은 신에너지, 전기차 분야라든지 신에너지 분야를 굉장히 육성하겠다고 예산까지 통과시켜두고 미국의 유가가 2배나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유가가 너무 오르고 물가도 11월 기준으로 한 6% 오르니까 예. 테이퍼링을 조기에 실시해서 달러를 환수하고 내년 6월 달부터는 기준금리를 0.25%씩 해서 3번에 걸쳐서 앞으로 계속 올리겠다. 예. 코로나 이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0.25씩 1년에 3번, 4번씩 해서 앞으로 계속 올리겠다 하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네. 이렇게 오미크론도 나오니까 이 정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테이퍼링도 좀 늦춰질 것이고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이런 예. 또 시각도 주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미국의 어제 전기차 분야를 한번 봐주시면 전기차. 예, 전기차 네. 제가 어제 테슬라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테슬라. 테슬라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 예.
일단 전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 네. 글로벌 주식시장을 보면 예. 미국이 전 세계 주식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건 이제 테슬라 그래프인데요. 네. 테슬라 그래프가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괴기한 그 CEO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이번에 이제 테슬라 주가를 10조 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조정만 받았지만 작년 말에 예. 액면 분할을 해서 네. 1,200달러에서 액면 분할을 선언해서 2,000달러까지 갔었고 예. 우리 서학개미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 이제 이 미국의 시가총액 기준인데요. 시가총액 기준. 미국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예. 이렇게 상위 지금 4위에 테슬라가 랭크되어 있다. 예. 전 세계 주식 시장의 비중을 한번 봐주시면 전 세계 주식 시장 중에 미국이 60%고 네. 한국은 겨우 1.5%밖에 차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뭐 큰 것 같지만 네.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 자체가 미국이 기축 통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주식 시장이 60%고 예. 한국은 1.5%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예.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섞어서 투자해라. 네.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미국을 90%로 더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미국 주식을 90%, 90%, 한국은 네. 한 10% 정도만 해야 되고 예.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BBIG라고 해서 예.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주가 한국 경제를 주도했었는데 네. 국회가 최근에 뭐 골목 상권이라든지 이런 규제법을 굉장히 많이 발의했습니다. 삼성전자도 한 27% 정도 빠져 있고 예. 삼성전자 이번에 이제 미국에 20조 원 투자하기로 했죠. 예.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 외국 기업이 들어온 것보다는 우리나라 나간 게 5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 청년 고용률이 45%입니다. 지금 100명 중에 45명만 일을 하고 있고 예. 55명은 놀고 있다. 그래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만 주가도 반등을 하게 되고 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안 만들어 주니까 국내에 공장을 안 짓고 다 해외에 공장을 짓고 네. 외국인들 취업시키니까 우리나라의 실업률도 청년 실업률도 굉장히 높고 네. 그다음에 기업들도 굉장히 이런 상황이다. 네. 그래서 저는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항상 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좀 빨리 만들어라. 그래야 정시도 살고 우리 경제도 산다. 이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봐서는 뭐 서학개미들 9대 1로 그러니까 외국 주식, 미국 주식 90%, 우리 주식 10% 이렇게 예. 줄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증시 뭐 요즘 워낙 매겁는 거 보면 투자하고 싶은 마음 잘 안 날 것 같아요. 자, 이 여튼 오미크론에 따른 통화 정책, 금융 정책의 어떤 변화, 미국 같은 데가 이제 테이퍼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데까지 이게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까요? 지금 이제 이게 나타나서 이게 연준에서 이거를 결정을 하려면 예. 어떻게든지 거시 경제 지표를 한번 건드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미크론이 이제 경제 성장률 하향이 조정이 된다면 예. 이걸로 기준금리 인상은 늦출 수가 있어요. 근데 테이퍼링은 한번 이제 11월 말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대로 가고요. 예,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예.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는 분명히 있고요. 예. 지금 뭐 심지어 지금 뭐 미국 증시 강세론자들 중에서는 예. 2023년까지 금리 6차례 올려야 된다. 이렇게 6차례 주장하는 사람. 올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0.25씩 해갖고 6번을 예. 오르면 좀 1.5를 더 올려야 된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진짜 이렇게 반반이 짝 쪼개듯이 쪼개져서 된다 안 된다를 싸우는 뭐 국면도 제가 처음 보는 국면으로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내년에 올리는 것이 이제 평균 전문가들의 이 평균 몇 회 하느냐 평균을 보면 3.8회에서 2.6회로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12월 달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예. 그 FOMC 회의에서는 점도표가 나오는 FOMC 회의이기 때문에 그 회의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식으로 나갈 건지 그다음에 이런 오미크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오롯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지금 투자를 지금 하시려는 분들은 그 지표까지는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수익률에는 좀 유리하시라고 보입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미 은행위원회인가요? 상원 청문회 이제 오늘 또 발언을 피치를 했죠. 하게 돼 있는데
무슨 정책의 변화에 네. 좀 조짐이 좀 보였습니까? 아니면은 오미크론을 좀 걱정하는 투의 표현이었습니까? 뭐 현상 유지다. 지금 현재 테이프링은 예. 원래 이제 이번 달부터 원래 1,200달러를 이제 미국이 공급하다가 네. 150억 달러를 줄이겠다는 게 테이프링입니다. 예. 테이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꼭지를 잠근다는 뜻입니다. 예. 달러 공급을 많이 하다가 이제 달러 공급을 좀 줄이겠다는 것이 테이프링이고, 예. 그다음에 기준금리는 내년 6월부터 0.25씩 해서 미국이 워낙에 통화량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가 6% 7% 오른 겁니다. 중국도 이번에 13%나 생산자 물가가 올랐다. 그래서 전세가 물가 급등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 좀 줄이겠다. 그래서 원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가를 오르는 것을 잡기 위해서 통화량을 줄이고 달러를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는 게 테이퍼링인데 예. 제가 그 주식 투자의 10개명이라는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주식 투자 투자? 10개명. 우리가 예. 주식 투자할 때 어떤 그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네. 제가 이제 정권회사 입사한 게 94년도에 입사했었는데 그 당시에 입사했을 때 1,100%였는데 지금 3,000입니다. 네. 그러니까 겨우 30년 동안 3배 올랐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10위 이내 기업만 투자하는 게 제일 좋겠고 네. 두 번째가 미국과 주식의 그 비중이 미국이 60이고 한국이 1.5%밖에 안 되니까 글로벌 시가 총액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9대1 9대1 정도로 네. 비중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비중이 제일 좋겠고 예. 그다음에 이런 우량한 기업은 가급적이면 손절만 하지 마라. 아, 내가 미국 기업은 자신 있게 이제 그렇게 권유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이런 네이버랑 같은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자신 있게 권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 미국 기업은 기축 통화가 미국에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반등을 하더라고요.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예.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도 지금 1년 가까이 27% 내려서 반등을 못 하고 있는 요즘 상황이다. 개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손실 감수하고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미들이 참다가 못 네. 참아서 드디어 이제 매도를 예. 해서 손절매를 하고 있는 예.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손절매해서는 안 되거든요. 뭐 삼성전자든 네이버든 카카오 같은 게 좋은 주식이라는 예, 워낙에 거죠? 좋은 네. 주식이고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것이 시가총액 60조인데요. 네. 미국의 구글의 시가총액은 2,000조입니다. 겨우 3%밖에 안 되는 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네이버나 카카오인데 이 정부가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골목 상권이나 중소기업과 상생을 하게 해서 같이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예.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도입도 못한 게 바로 우버하고 에어비앤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업들을 예. 다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큰 기업에 대해서 허락을 하고 같이 상생하게 발전을 만들어줘야지 우리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고 반등하는데 그러한 것을 발목을 잡는다 정부가 네. 오히려 이번에 정부가 지난주에 네. 온라인 플랫폼법 규제법을 또 발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규제법만 나오고 국회가 만드는 법의 90%는 다 규제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안 만들어주니까 네. 주가도 이렇게 좀 네, 네.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죠. 네, 주식 투자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 같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 특별 방역 대책회의를 우리나라도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을 할까 했지만 안 했지 않습니까?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영향을 굉장히 걱정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충격을 굉장히 걱정한 거겠죠? 이제 경제보다 네. 이 오미크론이 너는 누구냐에 대한 제가 답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지금 가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감염 재생 지수가 지금 1.93이니까 한 명이 걸리면 예. 두 명이 지금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는데 예. 그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얘기거든요. 거기는 지금 접종률 24%밖에 안 되니까 예. 그럼 여기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럼 2주 내에 지금 WHO에서 예. 너는 누구냐 오미크론 이거에 대한 답을 주면 그때부터 진행해 오는데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든가 다 개발할 때 알파가 나올지 델타가 나올지 감마가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다 잡잖아요. 그러면 이 백신의 신뢰성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되고요. 네. 어쨌거나 지금 부스터샷을 맞히기 시작하시면 중화항제가 지금 몸에서 더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예. 그거는 세균을 막아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기대를 많이 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덜커덩 여기서 우리도 봉쇄를 한다든가 다시 예. 뭐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부분들이 됐다면 예. 경제는 0.15% GDP 하락이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0.15%포인트. 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우리가 4%를 목표로 하는데 지금 뭐 잘해야 3.8 네. 얘기 나오는데 예. 3.5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요 4분기에 바짝 올려놔야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진짜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는 예. 현재에 지키고 있는 거리두기 딱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더 강화시키는 분보다는 이것을 잘 운영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여튼 이 오미크론 지금 봐서는 그 충격을 가늠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웃 일본은 아예 외국인들 입국 전면 금지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조치 때문에 그래도 위드 코로나 하면 뭐 여행, 항공 좀 나아질 거로 기대를 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 맞습니다. 지금 현재 뭐 여행, 항공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예.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해봤는데 코로나의 가장 큰 수혜주는 인터넷 기업주입니다. 사람들이 대면 접촉을 안 하고 언택트 산업이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뭐 비상장 기업인 쿠팡 같이 예.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지 않고 다 온라인 쇼핑을 한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위가 굉장히 많은데 예. 스마트폰 보급률 1위입니다. 전 국민의 95%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네. 뭐 전자정부라든지 통신 인프라가 세계 1위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예. 전체 소매 시장의 지금 40%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시장의 80%가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코로나가 이번에 오미크론이 더 확산된다 그러면 온라인 산업이 굉장히 더 발전할 것 같은데. 다시 발전할 것 예. 같다. 오늘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온라인 기업은 좀 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외국인들이 이제 만약에 네. 작년과 같이 코로나 상황이 확대된다 그러면 온라인 기업들을 좀 인터넷 기업들을 좀 매수할 것이다.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좀 온라인 쇼핑을 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네. 외국인들은 오늘 매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냐. 예.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아마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렇죠.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도 있고 네. 지금 자영업자들이 2년 동안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예. 다시 엄격한 방역 단계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자가 치료하는 걸로 이제 재택 치료. 재택 치료 네. 집에 남아라 무조건. 제가 이제 오늘 부스터샷을 맞으려고 병원에 갔더니 아직 4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주사를 못 준다는 거예요. 4개월이 그렇습니다. 예, 4개월이 네. 지나야지 지나야 주사를 되는데. 준다.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오늘 뉴스의 보도는 12월 2일부터는 누구나가 이제 선착순으로 맞게 됩니다. 부스터샷을. 이제 아무 병원에 가면 예약을 하지 않아도 예. 정부가 12월 그 2일부터는 일정 기간은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도. 예. 네. 그런데 일단 뭐 60세 이상은 3개월로 줄어들고 예, 50세 그렇죠. 이상은 4개월로 굉장히 기간을 단축해서 이번 달 안에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방역을 다 완비하겠다. 그래서 네. 저는 일단은 우리가 충분한 물량은 있기 때문에 빨리 부스터샷을 맞고 네. 대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경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사실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부스터샷 외에는 지금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데 지금 우리 경제 동향을 보니까 오미크론 전에 이미 내수 산업 생산이 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혹시 뭐 10월 산업 생산이 좀 회복이 확 꺾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뭐 원인은 딱 하나죠. 네. 공급망 붕괴에 의해서 공급망. 지금 뭐 글로벌 밸류 체인이 지금 망가진 예. 상태고 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세계화의 그런 표준 국가가 돼 있는 데서는 다 뭐 재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리부가 이제 제작을 해서 나가는 상황. 그리고 또 지금 물류 대란이지 않습니까? 이거 뭐 지금 30일이 걸립니다. 여기서 LA 샌디에고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예. 지금 빠르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자, 이게 뭐 오미크론이 그 더 악화시키는 거죠, 공급망 상황을. 그러니까 락다운이 되면 봉쇄를 네, 하면은 이것은 분명히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요. 그럼 락다운이 돼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 이건 바로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 지금 뭐 각국의 지금 뭐 중앙은행의 지금 뭐 책임자들은 무조건 지금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고 다 책임론을 지금 뭐 엄중히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넘기기 위해서는 일단 이 부분들은 강화할 부분은 강화한데 예. 지금 경제와 이것을 밸런스를 잘 맞추는 부분들로 가야지
여기서 한번 꺾이면 내년 1분기도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무역 의존도가 65%입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 GDP의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65%인데 이게 세계 2위 수준이거든요. 예. 세계 1위는 독일인데 한 70%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과거에 90%까지 갔었는데 2019년하고 중국과 미국이 좀 다툼을 벌이면서 좀 낮아졌었고 작년 코로나 때 우리나라 무역이 10%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오미크론에 대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다. 왜냐하면 세계 2위의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오미크론이 확산된다든지 우려가 나오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가장 크게 하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봉쇄 조치가 더 강화된다 그러면 워낙에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때문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가급적이면 봉쇄 정치 일단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 예. 또 우리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역 정책 두 개가 큰 게 있습니다. TPP하고 RCEP인데요. 예. RCEP은 이미 우리 정부가 가입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탈퇴하고 중국,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TPP는 아직 우리가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일 FTA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FTA만 체결한 나라가 한국과 일본인데 예. 우리가 TPP에 지금 가입은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무역 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니까 오미크론이든 코로나 극복된다 그러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니까 다자 협약에 많이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된다. TPP, 우리가 무역 의존도 환태평양 경제협정. 수출과 네.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 지난 그 25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는데 이번 오미크론 때문에 앞으로 통화 정책 뭐 어떻게 조금 테이퍼링처럼 좀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 전문가들은 내년에 1월에도 올릴 수 있다. 이주열 총재가 퇴임하기 직전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내년 아니면 그게 1월? 11월로 간다. 뭐 예. 대선이라는 뭐 정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이 파급 효과를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반반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전 세계에 지금 굉장히 많은 금리 인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브라질 같은 데는 6회를 했고요. 지금 뭐 러시아는 예. 연속 2달 지금 올리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예. 전 세계가 지금 공조화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사실 IMF에서 우리나라 지금 2번 올린 거에 대해서 예. 좀 빨랐지 않느냐는 평가도 지금 병행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금리 올리면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 지금 그런 아주 뭐 묘수 찾기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게 금리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통화 정책, 금융 정책을 세워야 할지 굉장히 이제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 마지막으로 김대중 교수님, 지금 오늘 우리 주식시장 지금 큰 폭으로 가라앉았는데 네. 이런 거를 뭐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하면 조금 위험하겠죠? 어떻게 저는 짧게 좀 뭐 부탁합니다. 항상 이제 전 세계 주식 비중이 우리나라가 워낙 낮기 때문에 네. 한국 주식에 너무 전부 다 투자하지 마시고 미국과 좀 분산 투자해라. 네. 우리 국민연금이 6대 4로 분산 투자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의 60, 한국의 40이 국민연금 투자하고 있고 예. 주식 투자 비중을 보면 우리가 9대 1이다.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미국의 테슬라가 액면 분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액면 분할을 작년에 선언했을 때 80%나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테슬라라는 게 전 세계 전기차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서학개미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테슬라라든지 미국의 시가총액 10위 이내 우량한 기업들이 예. 저는 한국 주식보다는 좀 더 나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미크론의 경제 영향,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김대중 세종대 경학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